임기 단축 개헌 정면 돌파. 판 뒤집기 일격의 승부수. 윤석열 대통령은 역시 승부사 기질을 타고나신 것 같아요. 물러서지 않고 뭐 구질구질하지 않아요. 남자가 구질구질하지 않아요. 떳떳하게 오케이 이렇게 딱딱 정리해 주는 거죠. 그래서 임기 단축할 테니까 그리고 개헌하겠다. 자, 헌법재판관들 알아서 잘 결정해 주세요. 이걸 어제 본인의 최후 변론 진술에서 말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말하기 쉽지 않죠. 사실은.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대통령이 임기 단축한다는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으로 선출되는데 모든 국민이 투표해가지고 임기 5년을 부여했어요. 그런데 그 임기 5년 중에 예를 들자면 한 1년 정도 내가 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사람으로 치면은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권력을 가진 입장에서는 그건 진짜 하기 힘든 겁니다, 여러분. 자기 손발 다 잘라내는 거거든요. 예? 소위 말해서 어제 뭐 윤석열 대통령 육성 진술에서 나오지만 아니 대통령 된 사람이 뭐가 답답해서 부정선거가 문제다. 우리 야당의 폭주가 문제다. 뭐 국제 무슨 협력 카르텔 아니 대통령 된 사람이 뭐가 답답해서 그런 소리를 하냐고요. 일반적으로 그동안 대통령들 쭉 보세요. 대통령 임기 다 채운 사람 치고 자기 권력을 유지하면서 뭐 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하지 자기 임기를 줄여서까지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뭐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솔직히 말해가지고. 지금 뭐 이승만 대통령 3.15 부정선거 이것 때문에 미국으로 도미하셨고 박정희 대통령 시해 당하셨고 그죠? 또 뭐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은 6.29 선언 그거 만들어줬고 그죠? 그래서 민주화 시대가 열리고 87 체제가 열렸잖아요. 87 체제 이야기하니까 어느 분이 댓글에서 이 87 체제가 무슨 말이냐 제가 이 87 체제부터 설명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87 체제 87 체제란 것은 1987년을 기점으로 한 민주화 이후의 한국 사회의 정치 변동 특질을 통칭하는 개념이자 담론입니다. 그래서 1987년 다 기억하시죠? 87년 요거 6.29 선언 노태우 대통령이 6.29 선언 했잖아요. 6.29 선언을 하게 된 발표는 노태우 대통령이 했지만 돌아가신 전두환 대통령도 이 6.29 선언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 직선제 그러니까 그 전에까지만 해도 대통령을 뽑을 때 체육관에 통일주체 국민회의 모아놓고 간선제를 뽑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민이 직접 나의 한 표로 대통령을 뽑는 5년 단임제 직선제가 열린 것이 바로 87 체제라고 합니다. 이 87 체제는 또 다른 말로 하면 제6공화국이죠. 대한민국 역사 제6공화국 보세요. 제6공화국입니다. 6공화국. 여기도 보면 나오죠. 1987년 6월 항쟁으로 인해 개정된 9차 개헌 이후 출범한 대한민국 정부체제. 제6공화국 초대 정부는 노태우 정부. 그 다음에 지금 윤석열 정부도 제6공화국에 해당합니다. 왜? 헌법이 똑같으니까. 노태우 정권 시절의 헌법과 지금 윤석열 정권 시절의 헌법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줄여서 87 체제라고 부릅니다. 6공화국. 6공화국의 핵심 내용은 뭐예요? 국민이 1인 1표를 행사해서 대통령 뽑는 직선제입니다. 그리고 그 대통령 임기는 5년. 자, 6공화국 정부 쭉 나오죠. 노태우 정부,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이렇게 8명의 지금 대통령 하에서 6공화국 정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통령을 국민들이 직접 투표해서 5년 단임제로 뽑는 요게 87 체제입니다. 핵심은. 이제 이해되시죠? 요걸 6공화국이라고 합니다. 5공화국은 전두환 대통령, 3, 4공화국은 박정희 대통령 뭐 이렇게 되죠. 초대 공화국은 이승만 대통령.
제6공화국 무려 7명의 대통령이 있었고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까지 하면 8명입니다. 8명. 예. 87체제. 자, 87체제 이해되셨죠? 어느 분이 댓글에 87체제가 무슨 이야기냐고 해서 제가 설명을 미리 드립니다. 즉 국민들이 직접 투표해서 5년짜리 임기의 대통령을 뽑는 체제가 87체제 제6공화국 헌법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제6공화국을 끝내고 제7공화국을 시작하는 개헌을 하겠다. 이게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한 말입니다. 굉장히 이게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역대 정부에서 다 개헌 이야기 있었거든요. 근데 못했습니다. 역대 정부. 여기 보세요. 문재인 때도 개헌 하다가 지 임기 다 채우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문재인이는. 솔직히 문재인 때 여러분 이야기하면 정말 화가 납니다. 박근혜 대통령 임기 다 못 채우고 나갔죠. 이명박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뭐 김대중, 김영삼 다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 권력을 쥐면요. 대통령 권력이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 아닙니까? 대통령 권력이. 대한민국 권력 서열 1위. 대한민국의 모든 정보를 보고받는 자리.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자기 임기를 단축해가면서 제7공화국 시대를 열어야 되겠다는 거기에 내가 미랄이 되겠다고 선언한 게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진술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강력한 메시지입니까? 그동안 여야를 떠나서 많은 국회의원들이 개헌합시다 이야기했지만 자기가 권력을 쥐었을 때는 개헌할 생각 절대 안 해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왜? 좋으니까. 대통령 권력이 얼마나 강력한 권력인데. 좋으니까. 임기 후반으로 가면 우리 개헌합시다 이랬죠. 노무현도 그랬잖아요. 근데 안 됩니다. 그런 거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내가 직무 복귀를 하면 들어가서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헌을 하겠다. 이게 오늘 조간신문에 일제히 실렸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방송 드렸죠. 내일 아침 조간신문 헤드라인은 이거라고. 임기 연연하지 않겠다. 임기 단축 개헌을 표명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 모습입니다. 뒤에 윤곽근 변호사 앉아있네요. 윤석열 대통령의 이 이야기는 이런 거죠. 1번 자녀 임기에 연연해 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해 87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먼저 87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고 미래 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의 추진을 임기 후반부에 집중하려고 한다. 임기 단축하더라도 개헌을 하겠다. 헌재가 탄핵 기각을 하면 본인은 돌아가서 임기 단축을 해서라도 대통령직 복귀를 해서 임기 단축 개헌을 하겠다. 그 다음 두 번째, 책임 총리제 하겠다. 대통령은 국정 업무에 대해서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글로벌 복합 위기 상황을 감안해서 대외 관계에 치중하고 통일, 외교, 안보, 국방 정도. 나머지 내치 문제는 국내 문제는 책임 총리제에게 권한을 대폭 넘길 생각이다. 세 번째, 한미동맹을 가장 강력하게 구축하고 한미일 협력을 끌어내는 경험으로 대외 관계에서 국익을 지키는 일에 매진하겠다.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했습니다. 87체제에 대한 여러 가지 그동안 뭐 이 부작용이 있다, 뭐 제왕적인 대통령제가 문제다, 대통령이 다 끝에 가면 불행해진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죠. 예. 대통령 단임제니까 뭐 한 2년 반 내지 3년만 지나면 공무원들이 말을 안 듣는다. 그래서 미국식으로 4년 중임제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4년 중임제 하면 만약에 그 대통령이 잘했을 경우에 한 번 더 할 수 있으니까 8년, 도합 8년 할 수 있잖아요. 그 공무원들도 만약에 그 대통령이 잘해서 연임하게 되면은 7, 8년을 할 수 있으니까 좀 복지부동이나 이런 것도 사라질 수 있고 정책의 일관성이나 이런 것도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그동안 개헌하게 되면은 4년 중임제. 또 혹자는 대통령의 역할과
부통령의 역할을 나누거나 또는 대통령과 총리의 역할을 나누는 이원 집정부제 뭐 이런 식으로 개헌을 해야 된다. 말만 많았지 내가 실제로 하겠습니다 하고 한 사람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입니다. 그걸 선언했어요. 전제는 뭐냐? 내 임기 단축해서라도 하겠다 이 소리입니다. 대단하죠? 응? 대단한 뚝심입니다. 일반 상식적으로 대통령 권력을 손에 쥔 사람들은 절대 이렇게 안 하죠. 안 하죠. 아니 내가 대통령 임기가 딱 정해져 있는데 내가 왜 개헌을 해? 내 있을 때 그냥 대통령보다 더 강력한 대한민국 권력이 있습니까? 대통령보다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있는 동안 그냥 대통령 권력 잘 누리고 밑에 사람들 좀 굽신굽신 할 거니까 그거 누리면서 적당히 표정 관리하고 품위 관리하면서 누리다가 가면 그만이다.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완전히 반대로 행동한다 이거예요. 반대로. 임기 단축하고 개헌하겠다. 왜 이렇게 나오느냐? 왜? 대한민국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치개혁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를 많이 안다고, 응? 윤석열 대통령 밖에서 끌어왔잖아요. 국민의힘에서. 당시 새누리당, 미래통합당. 정치를 많이 안다고 아는 사람일수록 더 꼼수를 쓰기 마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정치 초보라고 하잖아요. 그 앞에 국회의원을 했습니까? 시장, 도지사를 했습니까? 어? 그런데 검사직 공무원을 하다가 정치인이 된 거 아니에요? 완전 정치 초짜예요, 초짜. 정치 초짜인데 그 순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내지를 수 있는 거예요. 왜? 빚진 게 없으니까. 우리나라 정치권에 윤석열 대통령이 빚진 거 있습니까? 없잖아요. 응? 지금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있고 전직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많지만 왜 그동안 개헌을 이뤄내지 못했냐 이거. 응? 다 지들 꿍꿍이 지들 호주머니에 다 자기 욕심 탐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내각제 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꿍꿍이가 있는 거죠? 야 이거 국회의원 배지 권력 이거 되게 좋은데 요거 한번 세습해도 좋을 것 같은데 일본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말 안 해도 예를 들자면 자기 아버지가 국회의원 했는데 아들들 국회의원 하는데 많잖아요 지금도. 예? 대표적으로 대구에 유승민 이런 사람들 다 아버지가 판사 출신의 국회의원들 아닙니까? 많잖아요 지금 전국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어요? 새로운 시대를 열든가요? 절대 열지 못하죠. 왜? 세습 권력이기 때문에. 빚진 게 있는 거지, 빚진 게. 빚진 게 있으면은 원래 먹은 자는 말이 없다는 속담 있지 않습니까? 먹은 자는 말이 없다. 빚진 게 있으면 말을 못 해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처럼 빚진 게 없어야 말을 할 수 있어요. 내지를 수 있어요. 응? 빚진 게 없으니까. 그래서 임기 연연하지 않겠다. 임기 단축하고 개헌을 표명하겠다. 제7공화국을 열겠다. 87년 체제를 끝내겠다. 이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